가. 204표. 85표. 기권 3표. 무려 8표로서 파괴 결승을 선포합니다. 주위에서 좀 뜯어 말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말린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먼저 말렸습니다. 뭐 아무것도 앞으로 안 할 사람이 구태에 이렇게 뭐 이런 목소리를 내갖고 당신한테 득될 게 뭐가 있노? 아무 득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라도 이런 목소리를 한번 내는 것이 맞다. 진이 굿했다 라는 말을 쓰셨어요. 친이 굿됐다는 건 지금 우리 통수권자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분이 굿됐다를 한다는 건 자기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굿됐다를 일으킨다는 거는 그건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거기에 저는 조금 격분을 한 거죠. 이렇게 뭔가 일이 터지는데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야? 최병이 많이 약자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회에는 수많은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약자들이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이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하는 위기, 거기에서는 사실 무슨 비난을 받든 그렇든 간에 일단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내야 되는 게 도리라고 봐요. 조지호 총장이나 서울청장이나 최소한 그 직원들한테 좀 부끄럽고 미안함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가지고 양심이 있다면은 미안해 하는데 자기를 변명하기에 급급하더라고요. 지휘관이 자기 혼자 살아가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저는 속이 상하고 저분이 지금 경찰청장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딱히 이제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혼자 1인실 결정을 한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다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제 혼자 다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티켓 만들어가지고 경남 경찰청 앞 현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퇴 촉구가 아니고 구속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은 우리 제도에 없는 비상계엄입니다. 없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잘 넣었다가 갑자기 화면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다 좀 웃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아니까, 그 요건에 대해서 아니까. 좀 웃었어요. 뭐 하지, 장난하나? 그리고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나. 자기 말 듣는 군대를 국회 보내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유리창 깨고 이상한 짓을, 깽판을 친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보는 법은 국가기관을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정부 안에 대통령이 있어요. 따로 빼서 대통령을 따로 규정한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정부의 대표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규정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홀로 떨어진 어떤 다른 존재인 양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혼자서 이렇게 깽판을 쳤단 말이에요. 탄핵 소추안 폐기되었을 때 그 다음 날에 긴급 집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1020 여성들이 진짜 쏟아져 나왔거든요. 되게 벅찼던 기억이 있고 지금은 이제 모든 연령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막아며 춤을 추는 불빛들. 그날 집회에서는 저희가 총 3가지 곡을 했는데 밤이 깊었네, 축배, 그리고 우리의 꿈, 이렇게 3가지를 했습니다. 집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계엄령 사태 이후로 대중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도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은 것 같다.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밴드로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매일 나오는 분도 계셨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번에 수능 치신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한 청소년이 자기가 집회 이렇게 나와서 탄핵시켜 놨으니까 이제 투표권 있는 사람들 투표 좀 똑바로 해라고 경고하더라고요. 이제 너희들 지켜본다 뭐 이렇게 들려서 되게 인상 깊었고, 되게 이 집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시국선언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느냐, 간밤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 공부하기 바쁜 학생들이 나왔다 이런 거나 뭐 공부나 해라 이런 댓글 엄청 있었거든요. 사실 시켜서 했다, 선동당했다, 또 이거 쌤들이 시킨 거 그대로 읊었다. 사실 시국선언문도 다 그냥 저희가 쓴 거고, 학생들 얘기하는 것도 다 그냥 저희 생각인데, 이태원 참사도 봤고 사실 세월호도 봤거든요. 저희는 그냥 우리도 보는 거고, 우리도 느끼는 게 당연히 있는 거고, 나이가 중요한가, 누가 과연 생각하고 사유하는 사람인가. 탄핵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거는 국민이나 배달 노동자나 별반 다를 바는 없다. 우리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과 또 배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 민주주의를 배달을 해볼 테이니 저희에게 배달할 수 있는 연료를 채워주세요. 창원에서 출발할 때는 주변 기관분들, 공무원분들도 많이 놀라셨고, 그냥 지나가는 데마다 시민들이 손도 흔들어 주시고 격려돼 주시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그 천리길이 넘는 길이 힘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을 적에는 그야말로 눈물 바다가 아니었나. 저는 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고, 따로 있다가도 서로에게 반대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다음에 이제 같이 할 때 이 울타리가 그대로 되지 않지만 새로운 울타리 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얀마와 한국 민주주의는 첫째는 저희가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아까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저희 민주주의도 그렇고 다른 거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안 궁금한데, 그런 거에 주목하지 말고 사회 전반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주목하고 조명하는 언론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이 사람을 투표한다. 왜 언제까지 그냥 빨강은 보수고 파랑은 진보다, 이 사고방식이 이번 기회로 깨졌으면 좋겠다. 국회가 좀 다양한 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학의 공공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학의 공공성이 아니고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는 거죠. 민주시민들을 갖다가 양성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나가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군인들, 국정원 출신들, 누가 봐도 보수잖아요. 민주당 가잖아요. 민주당 가서 일을 하지, 이거 안 오잖아요. 왜? 여기 오면 써주질 않으니까. 민주당이 어차피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지고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중도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저는 또 노무현 대통령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도의 용기와 지적 능력이 있으면, 저는 지금은, 그때는 좀 빨랐는데 지금은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정상의 정상화, 그 계엄 사태를 좀 예전처럼 정상으로 만들자. 두 번째는 정상성의 정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회조차도 제대로 안 된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계엄 직전의 상황에서 통과시켜야 될 개혁 입법들, 이런 게 통과가 안 되고, 기본권 보장 안 된 게 많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정상성 속의 비정상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성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학교가 원위치로 돌아가고, 뭐 언론도 그대로 지금 현재처럼 최소한 가짜 뉴스 없어지고, 뭐 슈퍼 챗들 하나요? 다 돈으로 돌아가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기존의 화폐 상품, 경쟁 이윤,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걸 상상하고 만드는 게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한 그런 경찰.
그리고 정의롭고 정직한 제복의 가치, 명예를 생각하는 그런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참된 경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선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선거 때만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지, 정작 당선이 된 후에는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저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바쁜데, 진짜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해 목소리 내라고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째서 이 부단하고 부정적인 미움이 그렇게 큰 힘을 얻고 움직일 수 있느냐고, 우리의 미움이 악용되고 있지는 않냐고. 저는 저 광장에서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반대편에서도 태극기를 든 사람, 아저씨와 아주머니, 친구들이 이 계엄 사태가 끝나고 미움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움과 분노가 시민이 아니라 그 시민을 선동하는 무리들에게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광장에는 다양성이, 또 이 광장에는 빠른 미움보다는 느린 다정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갈등을 만든 원인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국민 승리했다.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